6개월을 앞두고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는 민평당 현 의원의 민주당 후보의 대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4개 군 가운데 어느 지역에서 어떤 후보가 나올 것인지와 민주당 경선 결과에 따라 판세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의 아픈 역사로 남아있는 여순 사건이 올해로 71주기를 맞습니다. 여순 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 4.3과의 연대와 지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2019 국제농업박람회가 오늘 나주 전남농업기술원 일원에서 막이 올랐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지역 여성 농업인과 청년 농민의 활동에 초점을 맞춰 미래 농업을 진단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내년 3월 개교를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광양 창의예술고가 신입생 모집에 나섰습니다. 오는 21일부터 나흘 동안 입학원서를 받을 계획이며 음악과 미술은 실기시험이 치러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총선 기획보도 오늘은 우리 지역에서 권역이 가장 넓은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를 살펴봅니다. 아주 전형적인 호남의 농어촌 지역입니다. 야당 소속 현역 의원과 여당 후보들 간 정당별 경합뿐만 아니라 출신 지역별 경쟁도 예상되면서 한층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총선에서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는 민주평화당 황종 의원과 민주당 후보의 치열한 격돌이 예상됩니다. 강진 출신의 황 의원은 강진군 삼선 군수의 재선 의원으로 지역 지지 기반을 탄탄하게 구축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서게 될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경선 후보군으로는 먼저 19대 국회의원 이력을 가진 김승남 지구당 위원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20대 총선 패배를 서력하겠다는 의지로 활발한 지역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선 고흥 군수를 지낸 박병종 전 군수도 분열된 민심을 바로잡고 형사사건 등과 관련된 명예회복을 위해 내년 총선 출마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또 민선 5, 6기 강진 군수를 역임한 강진원 전 군수와 김수정 더민주 정책위 부의장도 지역 활동을 강화하며 출마의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흥 출신 바른미래당 김화진 지역위원장도 민심을 수렴하는 광폭 행보를 이어가며 21대 총선 출마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총선은 전남 유일의 민평당 지역구에서 황종 현역 의원과 맞설 민주당 내 본선 대진표가 어떻게 결정될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고흥의 정치적 기반을 둔 인물이 후보가 될지, 보성과 장흥, 강진의 정치적 기반을 둔 인물이 후보가 될지에 따라 선거 지형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 지역선거 구도의 가늠자를 정하기는 이른 상황인 가운데 내년 총선에서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는 한 차례 치열한 격전만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여수 만흥지구 임대주택단지 조성 사업을 둘러싸고 여수시와 시의회 그리고 지역 주민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어제 임시회 본회의에서 강현태 의원 발의로 주민 동의 없이 여수시와 LH 사이에 체결된 협약이 강행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협약안의 파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여수시는 그러나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요구로 진행됐으며 LH와 맺은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사업 강행 시 사업 계획을 거부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LH가 최근 여수시에 공문을 보내 중촌마을 재척에 대한 여수시의 요청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혀 사태 해결에 단초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9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전남과 경남의 바다 경계선 논란에 대해 현행 유지와 논란 종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시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주종섭 의원이 70년간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해상 경계가 지속돼야 한다며 발의한 전남 경남 간 해양 경계선 유지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이를 헌법재판소 등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해상 경계 논란은 2011년 7월 경남 어선들의 전남 해역 침범으로 시작돼 대법원의 현행 유지 판결까지 나왔지만 현재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2019 국제농업박람회가 전남농업기술원 일원에서 막이 올랐습니다. 올해 주제는 농업이 세상을 바꾼다인데요.
여성과 청년 농업인의 활동을 통해 농업의 미래를 보여준다는 계획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5년 전 커피 농사를 짓기 위해 인천에서 고흥으로 내려온 이민숙 씨. 수확한 뒤 2개월 이내에 원두를 가공하는 만큼 외국 커피에 비해 신선도가 남다릅니다. 여기에 지역민을 대상으로 커피 생산 전문가 양성에도 힘썼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갖고 오는 거는 시간이 좀 걸리는데 저희는 2달 안에 바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신선도가 확실히 틀려요. 향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장흥에서 버섯 영농법인을 운영 중인 35살 차주은 씨는 단순 버섯 재배에서 벗어나 버섯을 통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버섯 샴푸에서부터 아이들이 버섯을 직접 키워볼 수 있는 버섯 키트까지 젊은 나이지만 10년 넘은 버섯 재배 경험을 토대로 버섯 전문가로 거듭났습니다. 버섯을 생산하는 정규부터 재배, 그다음에 컨설팅, 그다음에 교육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같이 할 수 있는 종합적으로 버섯에 대한 모든 것을 1부터 10까지 다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가지고 이렇게 여성 농업인과 청년 농업인의 활동에 초점을 맞춘 2019 국제농업박람회가 개최됐습니다. 농업이 세상을 바꾼다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국제농업박람회는 5개 마당 12개 전시장에서 진행됩니다. 드론을 활용한 방제 작업 등 노동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농촌 지역에 새로운 대안이 될 첨단 기술들도 선보였습니다. 기존 휘발유 기체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보완하고 가격 대비 기존 휘발유 기체 대비 한 4분의 1 정도 가격으로 저렴하게 보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메인터넌스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동물 먹이주기와 각 시군 특산물로 만든 전통 음식 체험 등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농업의 미래와 가치를 생각해야 하는 이번 농업박람회는 오는 27일까지 손님 맞이에 나섭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고흥군이 지역의 청년 유입을 위해 기금을 추가로 조성합니다. 고흥군은 귀향 청년들의 일자리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위해 기금 30억 원을 추가로 조성해 6개 정책 운영에 7억 4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내년 본 예산 심의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해당 기금은 오는 2022년까지 1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60억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값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수산단 대기업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GS칼텍스 임원 56살 김모 씨와 46살 정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LG화학 임원 53살 이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전임 임원 58살 이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GS칼텍스 직원 3명과 LG화학 직원 9명에게는 각각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에 이르는 벌금형이 부과됐습니다. 법원은 측정 대행업체와 짜고 범행을 한 정도가 중하고 기간과 횟수가 많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민족의 아픔이자 지역의 큰 상처인 여순 사건이 이번 주말이면 71주기를 맞게 되는데요. 여전히 역사적인 실타래가 풀리지 않아서 언론인의 입장에서도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도 특별법은 국회에 머무르고 있고 진상규명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죠. 네, 유족들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더 지역을 넘어서 국가 의제화를 하고 시민들의 참여도 보다 폭넓게 이끌어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높습니다. 조이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여순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학술 토론회의 화두는 제주 4.3과의 연대였습니다. 민족 상잔의 비극에 반대하고 국가폭력에 맞서 싸운 두 항쟁. 제주 4.3이 여순 사건의 계기였던 만큼 역사적 운명을 같이 한 두 항쟁이 필연적으로 연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71주기를 맞은 올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여순 항쟁 유족 여러분들께는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제주 4.3이 아니었더라면 어쩌면 여순 항쟁은 그렇게 많은 피해를 입지 않아도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토론회에 모인 제주와 여순 학계 관계자들과 유족들은 특별법 제정을 넘어 완전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더 나아가 국가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을 때까지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자는 다짐을 나눴습니다.
또 이제는 피해자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역사의 한 흐름을 이끌어 했던 항쟁이라는 인식을 갖자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이제는 이게 두 항쟁에서 우리가 피해자의 그 입장에서 피해라는 그런 시각에서만 봐서는 안 된다. 보다 능동적인 역사의 주체로서 역사를 이끌어 나가려는, 역사를 바로잡으려는 그런 어떤 처절한 몸부림이었고 투쟁이었다. 특별법까지 남은 과제 중 하나는 지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일입니다. 학계나 유족의 바람과 달리 여수 사건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인식은 여전히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작년 70주년 국민청원에 6,500명 정도가 됐습니다. 20만 명 이상 돼야 답변을 들을 수 있는데 거기에 알고 계셨던 분들, 그런 분들 정도만 청원에 참여를 했다. 우리 순천 시민 전체가 우선 알아야 된다. 시민들에게 여수 사건을 알리기 위해 순천시는 올해 유족회 건물 2층에 작은 기념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올해 6월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기념관입니다. 하지만 마무리할 예산이 부족해서 보시다시피 텅 빈 공간으로 3개월째 남아 있습니다. 기념관 하나 없이 올해로 벌써 71주기를 맞은 여수 사건. 역사의 아픔을 조명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사회 각계각층의 노력은 올해도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내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는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가 본격적인 신입생 모집에 들어갑니다. 광양시 마동에 위치한 창의예술고는 오는 21일부터 나흘 동안 온라인과 우편 접수 등을 통해 입학 원서를 받을 계획이며 음악과 미술 실기시험은 이번 달 말에 백운중학교에서 치를 예정입니다. 광양시는 앞으로 10년 동안 10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교육 여건 구축에 나설 계획입니다. 회사 선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피의자 36살 정모 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명령 등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가 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것을 용납할 수 없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1시 20분쯤 여수시 소경도 인근 해상에서 9톤급 낚싯배와 3톤급 어선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어선 선장이 바다에 빠졌으나 구조됐으며 함께 타고 있던 선원이 복통과 가슴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해경은 낚싯배와 어선 선장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북 음성에서 열린 제22회 전국 한우 능력평가대회에서 고흥 박태화 농가에서 출품한 한우가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박태화 농가 한우는 1kg에 일반 한우 6배 가격인 12만 원에 낙찰되는 등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또 이번 평가대회에서 영암 서승민 농가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신안 설복문 농가가 축산물 품질평가원장상을 각각 수상하는 등 전남 한우가 탁월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여수 상포지구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의회에서 서로 상반된 입장이 잇따라 나와 주목됩니다. 여수시의회 전창곤 의원은 어제 본회의 10분 발언에서 감사보고서에 법과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무리한 내용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며 이를 바로잡아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여수시가 감사원에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잇따라 발언에 나선 이상우 의원은 감사 결과 발표 후 시가 사과 입장을 밝혔지만 행정 조치를 태만히 함으로써 현재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소송 결과에 따라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의 방침을 서둘러 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